이 ETF 하나면 노후 대체 끝납니다. 자극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말이 허풍이 아닌지 납득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돈이 몰리는 곳이 로봇의 뇌가 아니라 관절과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이기든 피규어 AI가 이기든 결국 한국산 부품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2025년 미국이 중국산 로봇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는 지금 왜 한국 로봇 ETF가 천운을 맞았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똑똑한 AI는 아직 모니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거지를 대신 해주지 못하고 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나르지도 못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글을 써주는 AI가 아니라 내 몸 대신 움직여줄 AI입니다. 바로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피지컬 AI란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로봇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2024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는 AI의 다음 물결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은 물류 창고에 로봇 75만 대를 굴립니다. 중국의 BYD는 공장 자동화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현재 20%를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30%에 육박하고 중국도 빠르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 청년이 없고 물류 창고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병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로봇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노동력 대체 수단입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00조 원에서 2035년 8천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25%가 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뛰어넘는 폭발적 성장 곡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쥔 회사일까요? 그 해답은 로봇 한 대의 원가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AI 두뇌, 즉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로봇 원가의 60%에서 70%는 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속기, 서보 모터,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들입니다.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에 해당합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지만 강한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의 역할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이 감속기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서보 모터는 로봇의 근육입니다.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한 모터로 로봇이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액추에이터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구동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핵심 부품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시장의 경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와 나부테스코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투자의 방향이 보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플이 스마트폰 전쟁에서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결국 돈을 번 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공급한 부품사들이었습니다.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시장을 지배하든 중국의 유니트리가 앞서가든 핵심 부품을 쥔 기업은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로봇에 대한 경계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법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산 로봇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에서의 움직임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휴머노이드 로봇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중국산 로봇이 미국인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보안입니다. 가정용 로봇이나 의료 로봇이 중국 서버와 연결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은 대대적인 재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로봇 부품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감속기, 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탈중국 요구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이미 수혜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로봇 부품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감속기 기업들은 일본 제품 대비 2에서 30털 저렴하면서도 정밀도에서 뒤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버 모터와 액추에이터 분야에서도 글로벌 완성 로봇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하며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물류 로봇과 휴머노이드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국내 부품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로봇 완성품을 만들고 중견 중소기업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미국의 탈중국 정책, 한국 대기업의 로봇 투자, 부품 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리며 한국 로봇 산업에 유례없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국내 로봇 테마 ETF 중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ODEX 로봇액티브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며 2022년 12월 상장됐습니다. 2025년 연간 수익률이 110%를 넘어섰고 1년 수익률은 122%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로봇 ETF 중 모든 구간에서 수익률 1위입니다. 총보수는 연 0.5%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순수 로봇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로봇 산업에 투자 중인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액티브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비중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입니다. 미래 에셋 자산운용에서 2026년 1월 상장한 신규 상품입니다.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 체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현대오토에버 등 15개 종목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비중을 6%로 제한해 하드웨어 부품 기업 비중을 높였습니다. 상장 직후 한 주 만에 19.6%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RISEAI 보봇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며 총고수가 0.4%로 새 상품 중 가장 저렴합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등 AI와 로봇 관련 37개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중소형 혁신주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지만 초과 수익 잠재력도 큽니다. 6개월 수익률은 약 60%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ETF를 고를지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안정성을 원하면 대형주 비중이 높은 KODX 로봇 액티브가 적합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택하십시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넓게 분산하고 싶다면 RISE AI 로봇이 답입니다. ETF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ETF를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는 것과 연금 계좌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로봇 ETF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연금 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십시오. 연금 저축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에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를,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셈입니다. IRP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 5천 원, 초과자는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 ETF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ETF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이 세금이 인출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납입 순서도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펀드는 운용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늘릴 수 있어 로봇 ETF 같은 성장주에 적합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운용 유연성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로봇 ETF에 투자하면 10년, 15년, 20년 후 얼마가 될까요?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를 적용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투자하면 원금 1억 2천만 원이 약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15년이면 원금 1억 8천만 원이 약 4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20년 후에는 원금 2억 4천만 원이 약 7억 6천만 원에 도달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로 연평균 15%를 적용해 봅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10년 후 원금 1억 2천만 원은 약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5년이면 약 6억 7천만 원, 20년 후에는 약 15억 원을 넘깁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작동합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 연평균 20%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KODX 로봇액티브의 최근 1년 수익률이 120%를 넘은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10년 후 약 3억 8천만 원, 15년이면 약 11억 7천만 원, 20년 후에는 무려 31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효과를 더해봅니다. 연금 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매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20년이면 세액 공제만으로 약 3천 원입니다. 이 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는 더 커집니다.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5년 늦게 시작하면 최종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5년 후 시작하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ETF를 골랐고 연금 계좌도 열었다면 이제 실행입니다. 어떻게 사야 할까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방법이 있고 나눠서 꾸준히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 장기 투자라면 분할 매수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로봇 ETF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당장 내일 떨어질지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었는데 직후 10% 빠지면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반면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 사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고 오를 때는 덜 사게 됩니다. 이른바 평균 매입 단가 효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자동 투자 기능을 설정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ETF에 투자됩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월 75만 원씩 12개월이면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월 100만 원씩 넣으면 연간 12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립니다. 매수 주기와 금액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다면 월 단위가 편리하고 변동이 있다면 분기별로 맞춰도 됩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를 멈추면 분할 매수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떨어질수록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리밸런싱도 고려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포트폴리오 내 특정 ETF 비중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연 1회 정도 점검해서 원래 의도한 비중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로봇 ETF 외에 채권형 ETF나 배당주 ETF를 함께 보유한다면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물리적 실체를 가진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에서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로봇의 뇌가 아니라 관절과 근육, 즉 핵심 부품입니다. 미국의 탈중국 정책은 한국 로봇 부품 기업에 유례없는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KODEX 로봇 액티브,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RISE AI 로봇 세 가지 ETF를 살펴봤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과세 이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연평균 15%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면 15억 원을 넘기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직후 2012년 전기차 시대 초입. 그때 움직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로봇 시장은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 더딜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절세 전략을 결합한 접근법은 실패 확률을 현저히 낮춥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플랫폼 전쟁에서 곡괭이를 판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불을 쌓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거나 로봇의 근육이 대신 일하게 하거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